질문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쉬는 시간이든 수업 끝나고든.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한다. 그거 당연한 거고, 알지만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답이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이유는 이건데 정말로 그 이유가 맞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과 저분이 둘 다 2번을 골랐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둘 다 이유가 맞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틀린 경우도 있고 하나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관식이고요. 여기 적혀 있죠. 일단 저는 김영에서 뭐 화학하고 유교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유교학으로 조금 더 이름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유교학에서 한 10여 년간 일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유교학을 편입해서만 하고 있진 않아요. 뭐 임용도 하고, 뭐 MD 쪽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교학 그러면 검색하면 윤관식은 나와요. 근데 일반화학 검색하면 윤관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유교학으로 좀 네임드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입문을 할 거예요. 근데 교재는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재가 있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교재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수업을 들으실 때 교재가 여러 번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론이 좀 분산되기도 하고 내가 인문교재는 내용 자체가 엄청 헤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굳이 교재로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볼륨이 좀 많이 작거든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드릴 거고 밴드 가입되셨으면 밴드에도 파일이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뭐 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수업 들으실 계획이 있다면 패드를 갖고 오셔서 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수업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매번 출력물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구성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원이. 근데 제가 아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가볍게 물어보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 어느 정도이신지. 제가 묻고 싶은 건 유교학 지식을 묻겠다는 건 아니고 유교학이 이미 충분히 지식적으로 채워져 있다. 이신 분들이 굳이 입문을 들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일반화학을 모르면 유기화학을 못 듣느냐? 이런 질문을 곧잘 받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하나 정도는 제가 확인을 해야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볼 거예요. 어쨌든 이 5개의 단원이 제가 뭐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몰라야 되는 내용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굳이 꼽는다라면 이 3, 4단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 1회, 6주 동안 수업을 들으심에 있어서 설령 다른 거는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고 까먹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커버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혹은 여기서가 아니라 일반화학에서도 배울 기회가 있고 또 유기화학이 뭐 지금 1, 2월이 아니라 이 이후에 이론 과정에서 배운다고 해도 조금 더 가볍게 커버할 수가 있지만 이 3단원하고 4단원은 여러분이 한번 놓치게 되면 그 과정을 다시 내 걸로 소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 3단원 공명, 4단원 산념기만큼은 입문에서 그래도 꽤나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앞으로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요 2단원은 꼭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어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공명이나 산념기를 또 배우게 돼요. 근데 일반어학에서의 공명을 배우는 과정과 목적과 내용 자체는 분량이 그냥 딱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분량이라면 유교학에서의 공명의 분량은 그냥 사람 하나 크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똑같은데 다루는 내용이나 뎁스나 그거에 대한 활용 전혀 달라요.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면서 공명이라는 걸 나는 배워본 적이 있으니까 알 거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산념기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에서의 산념기는 Ka 값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pH를 계산하거나
뭐 산념기 중화 반응이나 산념기 평형, 물론 지금의 제 이런 표현들이 전혀 처음 듣는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들어야만 이 수업 들을 수 있냐, 이건 아니지만 말하고 싶은 건 화학에서의 산념기와 유기에서의 산념기는 또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기에 이런 건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는 건가 보다 라고 오해하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일반화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 수업 듣는 데 있어서 이득이 있다면 1단원, 2단원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일반화 혹은 화원화2 같은 걸 좀 배우신 경험이 있다면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단원이 1단원, 2단원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6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 대략 한 18강이면 완강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 번 오시면 딱 3번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2번 정도 쉬겠죠. 약 수업 시간은 55분에서 60분 정도 수업을 할 거고 가볍게 한 10분 정도 쉴 거고, 그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제가 다양한 시험 제도에 대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편입은 이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MD가 뭔지 아신다면, 피트 제도 끝났지만 뭔지 아신다면, 그러니까 의대, 치대, 약대 이런 데 가기 위해 보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뭐 임용고시도 뭔지 아시겠죠.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시험 문제가 어떨까요?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다르죠. 학교마다 범위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획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가 일단 명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학교,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리스트업이 일단은 되어 계시면 좋겠고, 그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알고 계셔야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구나. 근데 그걸 모르면 굳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혹은 뭐랄까 너무 가볍게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뭐 의대인지 약대인지 연고인지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 의대도 의대 나름이에요. 어떤 의대는 뭐 유교학이 어렵게 나오고 어떤 학교는 유교학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내가 유교학을 그동안 공부했던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쉽게 나와요. 어떤 학교는 이 정도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험 문제를 받는 순간 후회가 밀려들 정도로 어렵기도 해요. 학교마다 제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시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지 몰랐다.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안면이 좀 익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야,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건 할 필요 없대. 혹은 뭐 이런 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되게 일희일비하고 많이 귀가 얇아져서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10월쯤 되면 학원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들리면 그냥 들리고 그냥 지나쳐야 돼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공부를 현재 안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잘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12월에 잘 얻어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하는 건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스스로가 될 거라고 희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희망 고문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내가 목표가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지식적 수준이
기본 이상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공부도 해봤고 그러니까 나는 의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이런 애들하고 경쟁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애들 간의 경쟁이라서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하는 건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올 것, 버릴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략도 잘 짜셔야 되겠고 과목별 전략은 과목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니까 유교학은 제가 알려드리겠죠.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되고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오면 그건 제가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10월, 11월 이때쯤 되면 저한테 그런 상담 진짜 많이 하세요. 내년을 한번 다시 노려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실 안 외웠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좋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냥 이해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짧은 시간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공식을 안 외우고 반응에 대한 개념에 대한 암기 없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시험 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 온 것뿐이니까 분명히 시험 대비에 맞게 목적에 맞게 공부를 좀 하시지 않으면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희 아들은 가끔 그래요. 아빠 학원 갔다 왔어. 나 공부하고 왔으니까 게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전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넌 공부한 게 아니야 아들. 네가 학원에 갔다 오는 그 시간은 공부한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하면 되는지를 학원에서 알려주는 걸 그냥 듣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맨땅에 헤딩하면 무지하게 비효율적인데 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 내고 학원 가서 배워온 거야. 그 효율성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책상에 앉아. 이제 배운 걸 네 걸로 만들어. 그게 진짜 공부 시작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중학생한테 이 말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이 자리에 오셔서 저하고 6시에서 9시 반까지 수업을 해요. 그럼 그게 여러분 공부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배웠으면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무식하게 말한다면 정말 씹어먹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바로 까먹기 전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어떤 강좌를 듣고 그 과정이 종강을 했는데도 종강을 저만 하고 여러분들은 종강을 못하고 계속 ING 상태인 거예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나만 알아. 내가 몇 월에 해줬잖아. 했는데 다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전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그 당황스러움도 1, 20년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1년 동안에 많게는 200번까지 한 적도 있어요. 200번까지 했다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군가 학생 한 명이 온라인에 올렸어요. 안 배웠다. 그래서 본사에서 직원들이 쫙 달라붙어서 제 수업 1년치를 보고 카운팅했어요. 몇 번 언급했는지. 그게 200번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서 클레임 건 학생한테 보내줬어요. 했다. 안 배웠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난 200번 해도 기억 못하면 안 배운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받은 Q&A도 그래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이론, 뭐 기출, 파이널 다 뒤져가면서 몇 페이지 몇 번, 어느 강좌 몇 번에서 했다. 다 적어서 줘요.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거의 외워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고 시험을 잘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력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난 노력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이 봐도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할 만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뿐인 거고
여러분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도움되는 말을 해줘야 이들에게 나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십수년을 저희 아들에게 했지만 전혀 닿지 않아요. 아직은 어린 중학생이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타인이잖아요. 오늘 처음 봤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려면 제가 앞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하겠지만,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 이름에 부끄럽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일탈을 하면서 늘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에 걸맞는,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일타의 무게에 걸맞는 그런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에 준할 만큼 노력을 해주시면 편입 아무리 어렵다, 경쟁률 세다, 힘들다 해도 못 들어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볍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나는 유교하기 처음이다. 이게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유교하기 처음이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원자 구조 괜찮아. 전자 배치. 난 전자 배치를 몰라. 이거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가끔 한 분 계실 때 있어요. 혹은 두 분 계실 때 있는데 창피해서 손을 안 드셔서 나중에 또 꼬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전 할 거고, 다 안다. 난 이건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걸 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전자배치를 나는 몰라. 네, 알았어요. 그럼 할게요. 지금 이 수업은 인문 수업이기 때문에 인문에서는 사실은 전자배치를 다뤄요. 그리고 인문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이론 과정에서는 사실 전자배치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워야 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자배치까지 해가면서 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이제 그 다음 이론 과정이 3월인데 일반화학을 배우실 건데 3월 때까지 전자배치를 모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땐 제가 보통 묻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스킵하고 넘어가기는 해요. 이제 그러다가 질문하러 오시면 따로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모르시면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쉬는 시간이든 수업 끝나고든.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한다. 그거 당연한 거고, 알지만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답이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이유는 이건데 정말로 그 이유가 맞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과 저분이 둘 다 2번을 골랐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둘 다 이유가 맞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틀린 경우도 있고 하나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짧게 OT 겸 마무리하고